안녕하세요. 임신 출산 전문 채널 보톡TV입니다. 우리나라 결혼 연령층이 점점 높아지고 출산율은 낮아지면서 난임과 시험관 등 임신 출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문제의 심각성을 국가에서도 인지하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과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신 바우처는 소득이나 어떠한 조건 없이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임신 출산 관련 혜택인데요. 오늘은 임신 바우처를 사용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 13가지를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임신 바우처. 임산부라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이 임신 바우처의 정식 명칭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인데요. 국가가 건강하냐,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 바우처, 국민 행복카드로 일부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임신 바우처는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9년부터는 자궁이 임신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를 해주세요. 임신 바우처 금액은 얼마일까요? 임신 1회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해주는데요. 이 다태아 임신의 경우에는 140만원이 지원되고 분만 취약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분만 취약 지역은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신 바우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오프라인으로 공단 지사나 금융사에 방문을 해가지고 신청할 수 있고요. 이 온라인은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 내용을 이 요양기관 정보마다 홈페이지에 입력을 하면 임산부가 원하는 카드사나 은행에 연락해가지고 바우처와 국민 행복카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것 같네요. 이 네 번째는 국민 행복카드는 체크카드인가요? 신용카드인가요? 이 둘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가지고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BC카드와 롯데, 삼성, KB, 신한카드에서 모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선택할 수 있는 카드사가 훨씬 많아졌더라고요. 이 다섯 번째는 이미 첫째 아이가 국민 행복카드가 있는데 다시 발급이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러 아이가 하나의 국민 행복카드를 통해가지고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카드를 여러 개 관리하기 번거로운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카드에 바우처를 받아서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둘째도 첫째가 사용하던 카드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국민 행복카드는 임신 바우처를 다 사용하면 필요 없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아기가 태어나면 받는 200만원 상당의 천만남 이용권 사용을 비롯해가지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출산 후 아이의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 보육 등 이용 시 국민 행복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쭉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잘 살펴보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일곱 번째는 임신 바우처 사용처, 산부인과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인데요. 기존에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와 의약품 구입이 가능했었는데요. 22년도부터는 범위가 확대돼가지고 모든 의료 비용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한의원 등에서 사용한 모든 진료비와 의약품 구입에 대한 이 국민행복카드 임신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진료비나 약을 결제할 때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을 해보시고 결제를 하실 때에도 바우처로 결제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임산부는 병원비가 20% 할인된다고 들었는데 임신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나요인데요. 2017년부터 시작된 임산부 본인부담금 감면제도는 임신 바우처와는 별개의 지원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시에는 본인부담금 2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10%밖에 안 되니까요. 임신기간 중에 병원을 이용할 때 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을 챙겨가지고 임신 바우처와 함께 사용을 해주세요. 아홉 번째는 임신 바우처 사용기간이 있나요인데요. 임신 바우처 사용 시작은 바우처 신청 후 포인트가 생산된 날짜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사용기간은 분만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동안입니다. 이 임신 바우처가 남은 경우에는 아예 진료비를 결제할 때에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열 번째는 임신 바우처 잔액 어떻게 확인하나요인데요. 임신 바우처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직전에 사용한 결제 문자나 영수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카드사, 콜센터 상담원 연결 또는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1번째는 산부인과 정기검진에서 얼마 정도 사용하게 되나요인데요. 기본적인 산정 검사만 받는 경우에도 출산에 필요한 비용까지 모두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질정제, 입덧약 처방, 니프티 검사 등 추가적인 의료행위를 진행하게 되거나 응급실 방문,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비용을 초과하실 수가 있겠죠. 이 병원이 상급 병원인 경우에도 아무래도 진료비가 더 비싸다 보니까 금방 소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출산 후에 퇴원을 하면서 남은 바우처를 모두 사용했던 기억이 나네요. 12번째는 임신 바우처 신청 후 유산이 된다면 바우처는 사용할 수 없게 되나요인데요.
임신 출산 진료비는 본래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는 진료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지만 출산 및 유산, 조산 시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몸조리에 필요한 한약, 영양제 진료 비용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바우처는 유산일로부터 2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만일 다시 임신했을 경우에는 임신 바우처를 새롭게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우처를 새로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의 임신 바우처는 모두 소멸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13번째는 계산할 때 국민 행복카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바우처가 사용되나요인데요. 임신 바우처 사용을 요청하지 않으면 일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바우처 사용을 꼭 요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참고로 비용을 결제할 때 할부 기간에 38개월을 입력하면 임신 바우처에서 차감이 된다고 하네요. 이 적은 비용이라도 할부 결제가 가능하니까요.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신 바우처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모든 산모님들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